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23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낙폭도 마이너스 1.7%가 나왔었고 코스닥은 무려 2.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랫방향으로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하고 조선업종 이쪽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이쪽도 그렇게 깊게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있죠. 이쪽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업종들도 뚜렷한 강세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매수 패턴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780억, 합치면 2,200억 정도 되겠죠? 오늘도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3,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산일전기, 포스코퓨처엠, SK텔레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모처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마이너스로 크게 무너졌더라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로 급락이 있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1.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8%, 반도체는 무려 3.5%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지수를 보면 장 초반에는 4.5%까지 급등도 했었고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이걸 분봉상으로 보면 시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던 이유, 중국이 미국 측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이번 9일부터 전체 104%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백악관 측의 입장이 있었고, 그게 맑았던 시장을 다시 한번 크게 끌어내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장에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플러스 4%까지도 갔었고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럼 어찌 본다면 관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세 문제, 그게 다시 한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중국과의 문제만 조금은 봉합이 된다면 관세 문제는 시장에 많이 녹아들었고 빠른 반등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9일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도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고, 약간은 희박해 보이지만 중국이 한 발 물러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어제 밤부터 별다른 반등 없이 시장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 때문에 코스피도 23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229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RSI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23.6포인트까지 누가 봐도 과매도권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이틀 전이었죠. 월요일부터는 시장이 과매도권에 접했으니까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은 계속 협상 이슈가 나오고 있다면 중국과의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종잔고를 봤을 때, 자, 저번에 시종잔고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되거든요. 오늘이 4월 9일인데 최신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4월 7일부터 코스피가 과매도권에 접했었고 그때는 지수가 5%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용잔고를 보세요. 4월 4일에는 17조 원이었죠.
그런데 4월 7일에는 16조 9,500억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500억밖에 줄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적게 감소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5% 폭락이 나온다면 최소한 못해도 1,000억 이상, 많게는 2,000억 이상, 그렇게도 신용잔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말도 보세요. 이때 시장이 1%씩 빠지다가 3월 마지막 날에는 거의 3%가 빠졌습니다. 그때 신용잔고는 1,000억 가까이 줄었었죠. 그리고 1.8%가 빠졌을 때, 그때는 2,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5%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00억밖에 줄지 않았다 라는 것은 4월 7일날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대로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본다면 또 다른 신용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면 저는 한 번 더 시장에 쏟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쯤이 진정한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월요일부터 매수에 동참을 했거든요. 국내 대표 업종을 매수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금을 소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수한 금액의 거의 60% 정도? 그 정도는 더 현금으로 남아있고, 조금 더 기회를 보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23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은 또 보복 관세를 통해서 관세 전쟁이 격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슈가 있는 만큼 중국과의 문제만 생각해 본다면 한 번 더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신용잔고의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용잔고가 줄지 않았다 라는 것은 한 번 더 쏟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는 분명히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유심히 보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전날의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였죠. 중국과의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날은 못해도 5% 이상의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끄러운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지수는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또 빠지고 있고, 그럼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어제 트럼프와 처음으로 통화를 했었고, 관세에 대한 이슈와 함께 조선, LNG, 방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협상 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선, LNG 이쪽 사업에 대한 어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조선, LNG 관련주들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관련주는 전날에 시세 관찰에 나왔었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위치에서 어떤 업종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이, 물론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장에서도 가장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선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많이 빠졌지만 개별 종목은 덜 빠진 종목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주가 방어가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 위에가 코스피 차트거든요. 지난 3월 당시에 바닥을 한번 잡고 나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4월에 그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오히려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치에서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최근에 잘 버텼었다면 이번 주 급락장에서 코스피 지수와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출 기업들, 자동차 관련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금융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2차원지 관련주, 이 업종은 별다른 반등도 없었지만 하락장에서는 같이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그나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조금은 주가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코스피 저점, 거기서 많이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권장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중반쯤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위치에서 한 번에 더 시장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몰빵 투자가 아닌 자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잘 대응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